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아주 재미난 것도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난이도, 채굴 난이도에 관련된 리본이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의 내용인데요. 윌리 우는 이런 이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난이도, difficulty 리본이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이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를 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뭉쳐지는 경우가 있죠. 이 선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경우가 있고 확산되어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지점, 이 리본이 이제 모이는 지점들 있잖아요. 이 모이는 지점들이 중요한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점이죠. 그리고 모이는 지점이나 아니면 음으로 전환되는 이런 지점이 이제 중요한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큰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지점이 이제 음으로 가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정으로 갔다가 양으로 갔다가 음으로 전환되는 요런 시점. 요런 시점이 이제 중요한 매수 시점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다시 뭉치죠. 이렇게 모여지는 지점. 요런 지점이 주요적으로 이 매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이 가격대가 이제 낮은 저점대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일치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확산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다시 수렴하고 확산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가는 가격의 확장 흐름과 일맥상통하게 쭉 올라가죠.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제 가격 조정이 한번 왔을 때 이게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이제 중요한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확산이 되고 다시 모이고 이게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요런 리본 형태가 디피컬티 리본이라는 요 차트 형태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와 그리고 음으로 가는 형태에서는 중요한 매수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정으로 갔다가 음으로 지금 가는 경우, 이게 이제 선의 두께로 이걸 좀 알 수 있는데, 선의 두께가 얇은 측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이때는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최저점을 찍을 때였죠. 2018년 말에서 2019년도 초, 이때가 이제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였는데, 그때가 중요한 매수 시점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가격의 흐름과 지금 이 디피컬티 리본의 차트의 흐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또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2012년도 구간, 그리고 2019년도 지금 현재
저점인데 이 저점의 구간들이 일정하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이제 차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음의 패턴이 나올 때 보통은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게 되는 그 순간일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다시 확장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미난 차트예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를 보면 음으로 갈 때에는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채굴 난이도가 이제 음으로 간다는 건 채굴을 그만큼 안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채굴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 난이도 자체가 음으로 가게 되고 그때 이제 가격이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산성이 아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채굴 자체에 대해서 그 채굴자들이 이제 손을 놓으면서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디피컬티 리본이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 볼만한 차트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추세에서 중요한 변환점을 읽을 때 좋은 구간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 구간 정도 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디피컬티 리본이 보면 지금 이제 이 수렴을 했다가 확장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처럼 보이죠? 지금 이 구간을 보자면 과거의 요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 구간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그쵸? 지금 요 구간하고 요 구간 요런 구간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수렴해서 확장되기 전 수렴해서 확장이 조금씩 되어가는 그 과정의 시작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금 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큰 그림을 보실 때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그 조시 레이거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 이제 비트코인의 30% 풀백, 그러니까 되돌림 현상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걸 항상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이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급상승을 하다가 43%가 하락하고 38%가 하락하고 29%, 30%, 40%, 40%, 27% 이런 식으로 지금 2016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상승하면서 계속 이런 급상승하다가 하락하고 급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항상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구간 30% 하락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34.57%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가 나왔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공포에 질려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8,000달러까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보다 더 낮은 가격대죠. 8,000달러까지도 본다는데 8,000달러가 올지 안 올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다려서 내가 그때 매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격대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그 확률적으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분할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전략. 그래서 나눠서 쭉쭉쭉쭉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조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리서치 레딧 비트코인보다 페이스북 리브라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지금 레딧이라는 미국의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레딧이라는 곳에 이제 포스팅을 한 48,000여 개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조사된 것들이고요. 부정적인 내용들과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 이제 긍정적인 게 많은 그 비율로 그 순위를 매긴 건데, 순위가 1순위가 리브라예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지금 가장 긍정적인 게 의견이 많고 부정적인 의견은 가장 적습니다. 리브라가 그만큼 많이 좀 회자가 되기도 했겠죠. 최근에 2019년에 리브라가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은 아무래도 리브라가 좀 더 부정적인 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많구나를 좀 인식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의 브랜드를 또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은 페이스북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의 인기도와도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번째 2위가 또 의외예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2위를 차지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9.7%, 긍정적인 의견이 90.3%. 긍정적인 의견이 생각보다 많고 부정적인 의견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월등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카르다노 에이다가 의외로 평판이 생각보다 괜찮다.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관심이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낮고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3위, 4위가 트론, 5위가 라이트코인, 6위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순위가 생각보다 낮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 다음이고 리플이 그 다음입니다. 리플은 확실히 좀 의견이 막 분분해요. 리플은 원래 좀 이랬어요. 리플은 리플에 속는다, 리또 속도 있고 막 예전부터 이 애증의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을 들고 계셨다가 이제 너무 안 올라서 팔아버렸더니 다시 상승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리플은 굉장히 이 의견이 좀 나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텔라, 좋아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해요. 리플은. 그리고 스텔라는 21.9, 78.1. 그리고 테더가 최악이죠. 테더가 33.6%가 부정적입니다. 최근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대중의 인기도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리브라가 지금은 가장 대중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낮다라는 부분,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1만 달러 회복 8월 지속 상승 전망 다음 목표가는 이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은 예상대로 1,500달러를 뛰어 올랐고 일간 차트 지표가 황소에 유리하게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주말 동안 11,120달러의 주요 저항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높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11,120달러를 돌파한다면 더욱 강력한 부활을 확인하고 13,000달러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적으로 지금 반등을 살짝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을 해서 1,500달러 선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게 이제 거래량이 아직 그렇게 크게 수반하면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11,120달러 선까지 요선이죠. 요선까지 이제 돌파를 해야지만, 그것도 높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돌파를 해야지만 진짜 강력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코인데스크에서는 맥디나 RSI, 그 상대 강도 지수 등 주요 지표들의 약세 다이버전스로 이제 1,318달러와 1,172달러의 지지선까지 경미한 가격 후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지금 11,200달러 선, 요 선을 이제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 있는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조시레이거와 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 자오창펑의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조시레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상방을 회복했다. 이전에 4시간 저항선보다 높은 위치에 가격이 형성된 것은 좋은 징조다. 그리고 50MA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8월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더 재미있는데요. 지금 그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러 이하 가격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뺨을 한 대씩 때리기 바란다. 그래야 기억에 남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재미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10,000달러 선 이하로 매도를 한 사람들, 이제 두려워서 그러셨겠죠. 보통은 두려워서 그랬을 텐데, 그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00달러 이하는 정말 이제 그 이하의 가격은 오기 쉽지 않은 가격인데 그 가격에 매도를 했다라는 건 정말 그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자오창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맞을지 틀릴지는 한번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해지 자산 투자의 추세를 변화시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 구글에서도 구글 검색 횟수가 주식과 채권의 단어보다 더 많이 지금 비트코인이 검색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의 이제 재정적인 긴장감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이럴 때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기축통화나 부동산과 같은 기존의 자산의 해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베팅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 영국 지사에서 주식 및 주식 파생 상품을 총괄했던 라울 팔이라는 분이 비트코인이 1% 확률에 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베팅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와 리얼 비전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라울 팔이라는 요분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비트코인을 매수한 데에 따른 잠재적 보상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훨씬 능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80조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의 확률만 실현되더라도 8조 달러에 달한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수준이고 따라서 1%만 작동해도 현재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플랜 B의 과거의 비트코인 가격 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을 따져서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2020년 정도에 뭐 55,000, 10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한 것도 있는데 그 분석을 또 인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